당신의 친절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70세가 넘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분이었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부탁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자신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다른 분은 이웃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지냈다가 그들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도 해줄 수 있겠지? 결국 거절하기 어려워져서 스트레스로 병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진 적 말입니다. 착한 게 나쁜 건가? 친절한 게 잘못된 건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다. 사람 아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인간관계의 4가지 위험한 함정과 왜 무조건적인 친절이 오히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한 친절로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본론 1부 친절의 역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절은 미덕이지만 분별 없는 친절은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친절하게 대해라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어왔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어떤가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친절을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면서 고마워할 줄도 모르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친절을 약점으로 봅니다. 저 사람은 거절을 못하는구나. 좀 더 부탁해도 되겠네 하면서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친절을 이용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겪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호락호락했나? 착한 게 바보 같은 일이었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무분별한 친절, 즉 상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을 크게 2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사람과 사람의 탈을 쓴 존재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이 대하는 것이 많은 문제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친절을 베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경고 일부 이용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첫 번째 유형은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움을 받을 때만 연락합니다. 평소에는 안부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다가 뭔가 필요할 때만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와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이네요 하면서 말을 꺼내죠. 그러다가 도움을 받고 나면 다시 연락이 뚝 끊어집니다. 둘째, 고마워할 줄을 모릅니다. 도움을 받아도 당연한 일 해준 거 가지고라는 태도를 보여요. 심지어는 이 정도밖에 못해줘? 라며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셋째,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부탁을 해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말이죠. 넷째, 당신이 거절하면 화를 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친하더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안 도와줬을 텐데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도움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여기게 돼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이 이웃에게 몇 번 음식을 나눠줬더니 그 이웃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반찬을 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면 인정머리 없다. 예전엔 그렇게 친절하더니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험담을 퍼뜨렸어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처음부터 선을 그어두세요. 이번 한 번만, 특별히 이번에만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세요. 둘째, 도움을 준 후 상대의 반응을 잘 관찰하세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지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는지 파악하세요. 셋째, 두 번째 부탁이 왔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이때 거절하지 못하면 계속 이용당하게 됩니다. 경고, 2부-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교묘합니다. 직접적으로 부탁하지 않고 당신이 스스로 도움을 주고 싶게 만들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불쌍한 척합니다. 항상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를 강조해요. 요즘 정말 힘들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면서 동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둘째,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희망이야.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면서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셋째, 과도한 칭찬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봐 하면서 기분 좋게 만든 다음 부탁을 해요. 넷째,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데 당신은 달라. 당신만이 진짜 친구야 하면서 특별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이런 감정 조종에 넘어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지인에게 계속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인이 여러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던 말이 여러 사람에게 했던 거짓말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적 호소가 너무 과도하면 의심해 보세요. 진짜 어려운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보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구체적인 도움을 원하지만 조종하려는 사람은 막연한 도움을 원해요. 셋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경고, 3부-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피하라.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도움을 준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움을 준 사람을 보면 자신의 초라함이 생각나서 불편해합니다. 둘째,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데
라는 부담감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차라리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 해요. 셋째, 질투심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질투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도움을 받을 때는 과도하게 고마워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당신은 나의 은인이다 하면서 감격해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점점 피하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받은 후에 연락을 피하고 만나는 것을 꺼려해요. 마치 빚진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셋째, 심지어는 악담을 합니다. 저 사람이 도움을 준 건 다 계산이 있어서 그런 거야. 진짜 친절한 게 아니라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하면서 당신의 선의를 의심하고 비난해요. 정말 속상한 일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자신만 상처받는 일이에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도움을 준 후 상대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둘째, 과도한 감사 표현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의심해 보세요. 진짜 고마운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답하려고 해요. 셋째, 한번 배은망덕한 행동을 보인 사람에게는 다시 도움을 주지 마세요.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고, 사부 마이너스 경계가 없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경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무제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장소, 상황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걸거나 바쁜 시간에 갑자기 찾아와서 도움을 청해요. 상대방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둘째, 선을 넘습니다. 개인적인 일에 간섭하거나 사생활을 캐묻거나 가족들에게까지 부탁을 해요. 당신 자녀가 이런 일 할 수 있지. 당신 남편이 도와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셋째,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계속 설득하려고 해요. 이번 한 번만 정말 급해서 하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탁합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승낙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친절을 베풀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해버리거든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분이 계셨어요. 이웃에게 한 번 차를 태워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마치 전용 기사라도 되는 것처럼 언제든지 차를 태워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거절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친절하더니 이웃 간에 그런 것도 못 도와주나 하면서 거의 협박 수준으로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이번에는 도와줄 수 있지만 매번은 어렵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둘째, 조건을 제시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셋째,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진정한 친절의 의미.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친절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선별적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을 소중히 여기며 적절한 경계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압니다. 작은 도움에도 큰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해요.
둘째, 적당한 선을 지킵니다. 도움을 받아도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정을 배려해요. 셋째, 상호적입니다. 자신도 기회가 되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요. 꼭 같은 방식이 아니어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넷째, 독립적입니다. 도움을 받되 의존하지 않아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필요할 때만 도움을 청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은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뿌듯하고 받는 사람도 진심으로 고마워해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자기 보호의 중요성.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자원을 가치 없는 곳에 낭비한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일까요? 또한 잘못된 친절은 나쁜 사람들을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을 주면 그들은 더욱 뻔뻔해져요.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그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집니다. 결국 잘못된 친절은 자신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더 나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정하세요.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필수 수단입니다. 셋째, 상대방을 관찰하고 평가하세요. 친절을 베풀기 전에 그 사람이 과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4가지 위험한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들, 경계가 없는 사람들. 친절은 분명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친절은 독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지혜는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아닌 사람에게까지 친절하지 말라는 쇼펜하우어의 경고를 기억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마음과 시간은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착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다릅니다. 친절한 것과 이용당하는 것도 다르고요. 앞으로는 친절을 베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이 친절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 현명한 친절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더 현명하고 선별적인 친절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간관계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